32번째 강도 가겠습니다. 체스터턴 어서독시입니다. 138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책의 제4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반은 넘어갔어요. 후반부 가까이 됩니다. 4장 제목이 요족나라의 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의 손에서 자랐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건 뭐 별로 없습니다. 에, 아주 양반이라 귀족 가문이라서 이 보모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이 체스터턴을 키울 형편이 안 됐는지 아니면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 어머니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 그 보모를 어, 데리고 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보모의 손에서 자랐는데 그게 체스터턴에게는 행운이었어요. 저 체스터턴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어릴 때의 경험은 그 사람 평생에 예, 그 영향을 끼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좋은 어머니, 특히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품 안에서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 첫 번 세계 경험이 어머니 품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그 태아였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궁 안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10달 동안 어머니가 보통 요즘 뭐 태아 교육 등등 말이 나오면서까지 그 젊은 엄마들이 그 임신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옛날엔 그게 뭐 마땅치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 영향을 뭐 크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어머니가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다른 책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하는 거하고 계속 자기 남편하고 그 신경질 부리면서 싸우는 거하고 임신 스트레스로 남편하고 싸울 때 그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이건 뭐 불문가지죠. 그 태어난 다음에도 그 어떤 소리를 듣잖아요.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가 뭐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줄 거고 뭐 천사야 뭐야 그런 하면서 그- 그럴 때 그 아이의 정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그 음성 자체에 어떤 마력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노랫소리죠. 그러니까 안정감 있고 어, 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음성과 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가운데서 나오는 거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안정감이 있고 따뜻한 음성을 품에 안겨서 듣는 아이들의 정서가 이제 풍부해지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요족나라의 윤리, 요거, 그러한 제목입니다, 사장이. 근데 아직까지 이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찾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미 기독교 안에 있더라.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의 하나가 이
요정 나라의 윤리입니다. 사람들이 유치하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 동화와 요정의 세계가 오히려 현실이다, 합리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 소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동화 철학과 현대 사상의 충돌이에요. 음. 뭐 이런 이야기는 앞에서도 이렇게 어, 여러 번 암시됐습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려는 것 같죠? 그게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나? 그렇게 상당히 길게 얘기하네요. 쭉 나옵니다. 상당히 길게 가네요. 151쪽 가서야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동화 철학과 현대 사상의 충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답이 뭘지는 우리가 이미 알죠. 동화 철학이 훨씬 더 옳다는 겁니다. 근데 동화에다 저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아, 동화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뭐 흥미를 느끼는 그러한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지 무슨 철학은 철학이야. 이렇게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동화는 그냥 누가 동화 작가가 어, 오늘날도 동화 작가들이 정말 동화 작가라고 하면 저걸 담아내겠지만 뭐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쓴 거를 말하진 않아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래 동화를 말하죠. 전래 동화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독일의 전래 동화를 다 이제 집대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저 동화 철학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동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철학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 사랑받고 인정받은 그래서 고전이라고 할 만한 동화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사실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죠. 그- 그걸 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기만 하면 에, 훌륭한 동화 전집이 될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그 안에 있는 소소한 이야기를 따로따로 다 묶어 낼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얼마나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늘 보좌, 뭐 어린 양, 천사들의 합창들, 또 어, 바다에서 뭐 용이 막 나오죠. 하여튼 그 SF 영화를 보는 듯한 풍경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구약에 거기도 동화 같은 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동화 같은 이야기라기보다도 그 전체가 다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스터턴의 저런 관점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동화 철학과 현대 사상의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네요. 음, 제가 동화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한 건 뭐 다른 동화책은 접어두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그 비디오 가게에서 그 미야자키 그 작품을 비디오로 빌려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아 저건 뭐 애들이 보는 건데 뭐 그렇게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 구성 뭐 그런 것들은 동화인데 거기엔 철학이 있었어요. 어, 뭐, 뭐, 바람의 나라, 뭐, 뭐라고 하든가. 여러 편지가 받습니다. 뭐, 센과 뭐라고 하든가. 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논평은 바로 이것이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걸 이야기하려고 하네요. 뭐 앞에서도 다 중요했는데. 내가 맨 처음 현대 세계의 정신적 분위기에 진입했을 때 그 현대 세계에는 미치광이들이죠. 예, 앞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현대 세계가 나의 보모와 아기빵 이야기를 두 가지 점에서 반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음, 체스터턴은 계속해서 그 현대 사상의 문제점을 들추고 있습니다. 그 현대 사상은 주로 반기독교적인 흐름이거든요. 진화론, 유물론 이런 것들입니다. 뭐 실증주의, 합리주의, 예, 계몽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용, 용어들 하나하나는 그래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작은 세계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두 가지 점에서 반대하고 있으면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정리해 놓고 체스터턴의 글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의 글이 오늘 21세기 한 100년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설교자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그가 말하는 그 현대 세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현대 세계가 틀리고 보모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음, 다시요. 그 여기 보모가 앞에서부터 여러 번 나와요. 그건 일부러 저 체스터턴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 끌어들인 용어 같습니다. 물론 실제 자기의 어렸을 때 경험이기도 하고요. 근데 현대 세계와 보모를 이렇게 대결시키는 건 문학적인 장치죠. 나는 현대 세계가 틀리고 이 보모는 이제 동화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근데 현대 세계에게 속은 거죠, 저 사람이. 오랫동안 기만당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어, 현대 사상은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교리 면에서 왜 교리라고 그랬을까? 여기서 두 가지 교리 면에서 원리는 아닐까요? 교리는 보통 종교의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무슨 종교적 가르침인가? 그건 원칙이
이런 거겠죠.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교리 면에서 도구마겠죠. 교리 면에서 나의 어린 시절의 기본 신조와 상충했다는 점입니다. 신조라는 단어를 또 썼군요. 교리, 신조,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그 기독교적인 용어가 그냥 기독교 안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를 설명하는데 적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죠. 교리, 신조. 어린 시절의 기본 신조가 바로 기독교 신조와 같은 겁니다. 신조. 크리드예요. 크리드. 사도 신조. 신경 똑같은 뜻입니다. 크리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하이델베르크 신조.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기본은 사도 신조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상충했다는 점이다. 두 가지 면에서요. 음, 뭔지 기대가 되네요. 나는 이미 동화가 내 속에 두 가지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첫째, 이 세계는 거칠면서도 경이로운 곳이며 현재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현 상태로도 무척 즐거운 장소라는 확신이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서술문으로 되어 있으나 저 안에는 그리스도 신학과 철학, 어, 인류 역사의 지혜, 여러 관점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거칠면서도 경이롭다. 어렸을 때 동화를 통해서 그걸 저희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건 뭐 그 인문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의 상태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아, 지구가 더 오랫동안 불덩어리로 있었다면 현재와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대기가 현재와 같이 탄소가 많고 산소가 10몇 프로 정도 되는 이런 비율이 아니라 거꾸로 됐다면, 음? 그러면 이제 생명체도 달라졌겠죠. 그리고 인간이 저 아프리카에서 좀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침팬지와 공동의 조상에서 갈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때 갈라지게 된 이유가 인간이 이렇게 어, 그 호모 에렉투스로 직립인으로 나오게 된 그 지질학적 변화인 거예요. 그게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동과 서로 나뉘어지는데 동쪽에는 평원, 예, 풀밭 이런 데가 되고 서쪽은 그 뭐야 나무들이 많은 숲 정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원 이게 들판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풀밭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나온 그 침팬지와 인간의 공동 조상은 더 이상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과일을 따먹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 자기를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포식자들과 싸워야 되고 그러한 새로운 지질학적 상황에
맞게 진화되면서 이제 두 발을 딛고 쓰게 된 거죠. 그건 뭐 거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그런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인류는 또 조금 늦게 출현하거나 뭐 다르게 될 수 있었겠죠. 아직까지 뭐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수도 있죠. 하여튼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진화돼 온 거예요. 근데 다르게 될 수도 있었지만 현 상태로도 좀 즐거운 장소라는 확신을 어렸을 때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사상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반대죠. 예. 부분적으로 뭐 같이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르다. 그 얘기죠. 둘째, 이런 거침과 즐거움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하고 그토록 기이한 친절의 기이한 제한 사항에 마땅히 순복해야 한다는 확신이다. 이게 정통이죠. 이런 순복해야 되니까 정통 앞에서 겸손하고 음, 순종적이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침과 즐거움 당연히 겸손해야 된다. 예, 거칠고 경이롭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이 두 가지 확신입니다. 뭐 여기에 우리가 뭐 토를 달 건 없죠. 맞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분명한 거고, 이 거칠면서도 경이롭잖아요. 예, 서로 예, 포식자들이 잡아먹으면서도 또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요.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러나 또 포만감도 있고, 작은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 두 번째, 요건 이제 자기의 관점이니까, 이건 다르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가능하죠. 당연히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현대 세계 전체가 나의 두 가지 심정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강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뭐 그런 표현은 너무 음, 단순한데 일단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현대 세계가 그 인간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기를 중심에 놓고 보니까요. 이런 표현도 적합하진 않은 건데 현대 사상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두 가지 정서가 조성되었고 그때 이후로 그 정서, 음, 정서, 느낌이라고 해석했죠. 내 가슴을 떠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욱 굳어져서 신념이 되고 말았다. 두 가지 정도. 위에서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현대 세계가 이거 그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두 가지 또 느낌이 분명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 세계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느낌이겠죠. 그 두 가지를 설명하네요. 이게 앞에서 나온 중요한 논평인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현대 세계의 실체를 자기가 어릴 때부터 확신했던 그런 삶에 대한 이해와
비교하면서 왜 그게 충돌하고 있는지,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따져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신념으로 자리를 잡은 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는 현대 세계 전체가 과학적 숙명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인간이 하는 거니까 제가 앞에서 인간적이다,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과학주의예요. 지금 100년 후인 지금은 그 경향이 더 분명해졌죠. 과학주의가. 영국이 과학의 나라입니다. 뉴턴의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리학자들, 쟁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기 과학적 숙명론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세계 전체가 과학적 숙명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과학에 의해서 인류와 세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과학 숙명주의예요. 과학에 우리가 숙명적으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100년 전 그때보다 지금 더하죠.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지금 21세기 전후 이 어간에 정말 과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을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도 저런 과학 숙명주의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잘못은 아니죠. 지금 뭐 그게 예, 상업주의하고 결탁이 돼서 이제 과학주의와 상업주의가 결탁이 돼서 뭐 그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아주 가열차게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랑이 등에 탄 격입니다. 이제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어요. 계속 달려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과학주의와 상업주의가 결탁돼서 그래요. 이걸 적절하게 제어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봐야 되겠네. 제어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 쪽이 어떻게 되는가 좀 확인을 한 거예요. 요 첫 번째 요 문장 첫 번째 신념 요거 중요해서 제가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거 다음 쪽을 제가 어디 이미지 파일로 올렸는지 보려고요. 138 다음에 139는 뛰어넘고 140으로 넘어오는군요. 그걸 이제 닫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눈에 안 보이겠지만 제가 OBS로 찾아보기를 누르면 이 이미지 파일 그 저장된 장소로 들어가요. 확인해 봤습니다. 음, 제 컴퓨터 그 컴퓨터 본체 안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본 겁니다. 과학주의와 상업주의가 결탁돼서 일종의 과학적 유토피아니즘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이 체스터턴이 오늘날 오면 이거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정도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뭐 딥러닝 등등 해서 모든 게 우리 생각마저도 이 컴퓨터, 인공지능이 대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중단, 생각의 자살이라는 그 항목이 있었나? 예, 그게 정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모든 게 컴퓨터가 해주니까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금 만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육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거기서 다 계산해 주니까요. 뭐 필요한 것도 정말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전제하고 그 AI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과학적 숙명주의입니다. 과연 그러겠냐? 음, 체스터턴은 아마 펄쩍 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이 있는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과학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물리, 화학, 생물학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전체를 다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다른 게 뭐 있나? 그게 제일 그래도 정답에 가깝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지금 더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나중에 또 좀 기회가 되면 보충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 체스터턴이 현대 세계와의 충돌에서 얻은 신념은 이것입니다. 현대 세계 전체가 과학적 숙명론을 말하고 있다. 동의할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